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연습 상황에서는 좋은 실력을 발휘하는 선수가 시합 상황에서 자기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선수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그런 상황을 우리는 초킹 상황이라고 합니다. 초킹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초킹은 우리가 이종격투기 전기에 보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기술 중에 초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초크가 뭐냐? 숨을 못 쉬게 하는 기술이죠. 여기서 말하는 초킹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숨이 막히는 상황, 이걸 우리는 초킹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초킹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초킹은 선수가 성공에 대한 강한 자극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도로 동기화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고도로 동기화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어떤 동기가 확실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친선 축구 시합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고도로 동기화되어 있다고는 하지 않죠. 전국체전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같은 경기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고도로 동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평균 이하의 수행을 한다. 연습 상황에서의 어떤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를 평균으로 봤을 때 그보다 더 저조한 수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큰 시합일수록 더 좋은 경기 결과를 보이는 선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초킹 상황을 자기는 오히려 활력으로 이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초킹은 낮은 수준의 동기를 갖고 있거나 또는 성공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 다르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친선 축구 시합 동기 수준이 낮죠. 또 예를 들면 테니스를 한 달 정도 배운 그 동호인이 있어요. 이 동호인이 만약에 비슷한 수준의 동호인하고 시합을 한다.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평균 이하의 기량을 발휘한다고 해서 우리가 초킹이 발생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살펴봤듯이 강한 성공에 대한 강한 자극을 가지고 있고 고도로 동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우리는 초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고도로 동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스포츠 상황은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이 초킹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 프로 스포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어떤 운동에서는 초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운동선수에게는 초킹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가 바로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의 핵심이죠. 골프에서는 이걸 우리가 입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퍼포먼스 증후군이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까지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입스, 퍼포먼스 증후군, 초킹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도 있겠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원인으로 어떤 상황에서 생각대로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 그걸 우리는 입스, 퍼포먼스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합 상황, 어떤 상황이 있죠? 예를 들면 외부적인 주의 산만 요소들은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진 촬영. 큰 시합에서는 운동장, 축구 시합 월드컵 보면 전체 운동장을 카메라로 다 둘러싸였죠. 이런 상황에서 시합을 한다. 엄청난 부담을 안고 시합을 하겠죠. 의식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두 번째, 감독의 지시. 감독의 지시. 특히나 프로 선수들은 이 영향을 좀 작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코치, 감독의 말 한마디에 선수가 쉽게 말해서 멘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관중의 소음. 선수하고 관중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관중의 어떤 반응, 어떤 함성 이런 것들은 선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뭐 어웨이 시합도 가고 홈 시합도 하지만 성적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특히나 홈에서 경기할 때는 제가 예전에 농구 시합장 근처를 걸어간 적이 있어요. 밖에도 이제 스피커 함성이 들리는데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선수 소개를 하는데 홈팀 선수는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상대팀은 소리가 다운이 돼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경기장에서의 어떤 상황들은 선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수는 거기에 또 영향을 받는다. 그래 볼 수 있죠. 심판의 판정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편파 판정. 거기에 선수가 휘말리게 되버리면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죠. 왜냐? 현재 수행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심판의 어떤 판정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중이 흐트러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타자, 부모님이나 친구, 동료 이런 분들의 어떤 관심, 어떤 그 기대 이런 걸 어떻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수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고등학교 여자 골프 선수인데 시합장에 자기 아버지만 오면 그냥 막 의식이 돼서 게임이 잘 안 풀린답니다. 제발 아버지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 입장도 틀립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가서 코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차가 있고 선수 입장에서는 안 하시고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도 선수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면 선수들은 거기 또 어떻게 보면 루틴이 깨지죠. 그게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 중에 외부적인 주의 산만 요소로 인해서 선수들의 어떤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장비 문제입니다. 특히나 장비를 가지고 하는 스포츠 종목에서는 어떤 장비의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장비의 어떤 교체, 새 장비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경기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장비 때문에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사이클 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이클 신발,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신발이 예를 들어 똑같은 신발이지만 새 신발을 신게 되면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발가락이라든지 그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선수들은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수. 이전의 어떤 실수죠. 골프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쉬운 퍼팅을 놓치고 다음 홀에 갔다. 또 다음 홀에서 어떤 쉬운 퍼팅 상황이 또 놓였다. 이럴 때 또 선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패. 경기 성패가 중요하다. 꼭 이 경기를 내가 이겨야지 결승에 진출한다. 아니면 메달을 딴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전국체전에서 어떤 메달이 있어야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중요한 어떤 시합에서의 성패가 걸렸다.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선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심판의 오심, 마찬가지죠. 부상. 훈련 중에 예를 들어 부상을 입고 시합에 출전하게 됐다. 다른 사람 다 몰라요. 자기 자신만 자기가 어디에 부상을 입고 지금 어느 만큼의 고통이 있다는 걸 자기만 인지하고 있죠. 이런 부상도 시합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내부적인 주의 산만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주의 산만 요소, 내부적인 주의 산만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우리는 압박 상황에서 어떤 초킹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 이전에 이러한 어떤 초킹 발생하는 그 원인이 뭐냐?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주의 산만 요소, 주의 산만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앞에서 말했듯이 결과에 집착하고 꼭 이겨야 되는데, 꼭 슛을 넣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여기 적어놨듯이 농구에서 자유투 던지는데 상대의 응원단이 막 풍선을 들죠. 이럴 때 우리는 거기에 정신을 시선을 뺏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집중력을 잃게 된다.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는 슛에 대한 걱정, 슛 실패에 대한 걱정. 자유투를 예를 들면 뭐 종료 한 5초를 남기라고 자유투 2개를 던져야 되는데 1점 차입니다. 2개 다 넣어야지 이기는 상황. 이럴 때 우리는 평상시에는 잘 결정적인 순간에 자유투 2개 다 놓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럴 때 우리는 초킹이 발생한다. 그 다음 서머 선수 중에 후타바야마라는 일본 서머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69연승을 한 거죠. 69연승을 하고 70승에 실패했어요. 69연승 할 때까지는 다른 사람 의식 안 하고 그냥 자기 게임을 했다는 거죠. 인터뷰에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70승에 실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70승이라는 어떤 결과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집착을 했다는 거죠.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70승이라는 어떤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전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기장에 부모님이 찾아오면 우리가 또 의식을 하게 되죠. 부모님 앞에서 잘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다른 생각, 시합 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초킹의 하나의 원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은 뭐냐? 비조절 자동 과제야. 그러니까 자유투를 던진다.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잘 던져요. 그런데 중요한 자유투가 나한테 주어졌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상시 안 하던 행동들을 하죠. 손목도 한번 꺾어보고, 뭐 안 하던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하게 되고, 머릿속으로는 뭘 하냐? 자신의 어떤 자유투 동작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물론, 훈련 때는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합 상황, 당장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자기 수행을 모니터하고, 어떤 행동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는 것은 초킹 상황을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수한 선수가 수행을 못할까봐 어떤 자기 수행 모니터링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투수가 공 던지는 내전에 송진가루를 맞추면서 막 자기의 어떤 투 동작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은 비조절 자동 과제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의산만 비조절 자동 과제. 비조절 자동 과제. 이 두 가지 상황,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초킹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를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입니다. 퍼팅, 골프에서 퍼팅 성공 확률 80% 정도가 되는 어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평상시에는 80%, 그러니까 낮은 압박 수준에서는 80% 성공률 그대로 하겠죠. 평균소대로. 그런데 압박 상황, 높은 압박 상황을 이제 연출한 거죠. 뭐 관중도 보조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떤 카메라도 보조시켜놓고, 이런 어떤 높은 압박 수준에서 퍼팅을 하게 했더니 어떻다? 성공 확률이 80% 미만으로 돼서 우리는 초킹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상황, 초킹이 발생한 상황에서 퍼팅을 한번 하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100부터 거꾸로 짝수로 100, 98, 96, 94, 92 거꾸로 짝수로 머릿속으로 이제 카운트하겠죠. 카운트하겠는데 하기 전에는 어떤 추측을 했냐? 머릿속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면 딴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퍼팅을 더 못할 거다라고 추측을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더 우수한 수행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상황은 똑같지만 어떤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여기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뭔가가 있다. 그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내 내부에서 어떤 인지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 이제 내 전위를 파악한 연구입니다. 내 전위. 우수한 골퍼 양궁 사격 선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골프, 아니 뭐 이런 골프나 양궁 어떤 수행을 하는 동안 우리 내 자내 운해가 있죠. 내 전위를 파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고 수행을 할 때는 최고 수행을 할 때는 운해가 활성화되는 동안 자내 활동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최고 수행할 때는 우리가 운해를 많이 쓴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최저수행을 할 때는 어떻다? 양쪽 뇌를 똑같이 썼다는 거죠. 최고 수행할 때는 운해를 많이 쓰고 잔해는 작게 쓰고, 최저 수행할 때는 비슷한 수준에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최고 수행을 할 때는 운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운해. 운해는 어떤 통합을 담당하는 뇌죠.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뇌, 운해. 잔해는 분석하는 뇌, 계산하는 뇌, 그런 뇌가 잔해가 하는 역할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연구, 앞에 연구와 앞에 우리가 카운트하면서 머릿속으로 198, 96 카운트하면서 커팅했을 때 어떤 우수한 수행의 원인, 그 다음에 여기서와 같이 뇌전이 운해가 활성화될 때 최고 수행을 했다는 어떤 연구 결과, 이걸 우리는 합쳐봤을 때 초킹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 안의 어떤 인지 과정, 내 안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주위에 내적 초점에 기인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원인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는 실제 현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몸의 어떤 컨디션, 내 몸의 어떤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거, 더 열심히 시합을 뛰어야 되겠다, 끝까지 수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지. 하지만 시합상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상대 선수 기술 통제할 수 없죠. 상대 선수 기술. 나는 수비수고 공격수다. 상대편 공격수가 잘한다. 기술이 좋다. 못 막는다. 이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상대편 공격수가 너무 못한다. 기술이 없다. 그러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 공격수를 내가 얼마든지 내가 공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죠. 하지만 상대 선수의 어떤 기량이 너무 높다.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심판의 어떤 판단도 제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을 통제할 수 없죠. 공이 어떻게 바운드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에 나는 시합을 하면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비를 안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초킹은 결과적으로 환경은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출하느냐, 그게 내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아웃풋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든 건 내 머릿속에서 나온다. 내 안에서 나온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 예전에 해골 바가지 물을 깜깜한 밤에 무덤 옆에서 해골 바가지인지 모르고 마셨죠. 그런데 마실 때는 최고의 맛있다고 생각하고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에 있는 썩은 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이트를 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상에서 초킹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걸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핵심은 초킹 상황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초킹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초킹이 왜 일어나고 또 초킹에 관련된 어떤 연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초킹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